형태. 그래서 이런 나선형 구조의 전문성 증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융합실체를 통해서 흥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세분화 지식 통해서 지식 습득을 통해서 거기에 창의적인 부분이 결합이 되면 창조적 융합 산출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실체는 경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분화 지식은 학습, 그 다음에는 몰입과 통찰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칙세미야이 박사가 얘기한 이 어떤 몰입과 재능과 난이도, 주어진 문제의 난이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얼마만큼 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도를 약간 응용을 한 건데요.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고민이 이런 범위들에서 고민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선발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교육원에서 한 해 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발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아이들을 뽑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선발 방안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교육원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사실 지금의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근데 각 지역마다 어떤 특별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대상이나 선발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바운더리는 있겠지만 좀 특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정시선발하고 수시선발을 좀 섞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시선발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수시선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는 곤충밖에 몰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내라 그랬더니 수시 선발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했더니 이 곤충 표본 만든 거 진짜 좀 조악하게 만들었죠.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거 만든 거 하고 곤충에 대해서 글쓰기, 곤충 그림 그리기, 곤충 만들기 이래가지고선 제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분명히 생물반에 저희가 특차를 해서 뽑아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인천대학교에 있는 곤충 이 전문가와 연결시켜줬을 때도 굉장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짤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짤 때 소양교육과 어떤 통합교육과 산출물, 이것이 하나의 교육 주제 안에 녹아들어가 있어도 좋고, 전체적으로 1년, 2년의 교육과정 속에서 소양교육 기간, 과목별 기간, 그 다음에 산출물 기간, 이렇게 나누어줘도 좋고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좀 적절하게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미국 사례가 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영재교육 기관에서 미니멈 스탠다드가 있고 어드밴스드 스탠다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영재교육을 하는 기관에서는 이 기능은 반드시 해야 한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력이 있으면 어드밴스드한 부분까지 진행할 수 있다. 근데 사실 한국에는 영재교육 기관이 10몇 년이 지난 현재에도 너희들이 최소한 얼마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운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교육원들 안에서도 기초소양 관련돼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융합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기관 연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사실은 기관 연계가 여태까지는 잘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앞으로의 국고보조나 정책 지원은 아주 특별한 어떤 사안이 없는 한 증액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는 방법은
서로 품앗이하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원 간의 연계는 분명히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학 자체에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적절한 그 교강사나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대학 외부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외부에 있는 전문기관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방법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과는 좀 기분이 그 현재 관계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에는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강사라든지 아니면은 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연계 형태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굉장히 많은 교육원에서도 협력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타 그 부분에서는 교육기간 과연 1년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 사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관리 측면에서도 지금보다는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강사는 반드시 내부인이어야 하는가? 평가 자체에서도 내부인을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예산이니까. 사실은 좀 앞에 얘기를 좀 짧게 하고 이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그 실무자들 평균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근무 경력이. 그리고 제일 적은 사람은 2개월. 오래된 사람은 8년 8개월 정도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그 원장님들 보통 임기가 2년이시기 때문에 그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면 최소한 4년에서 5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이 그 각 교육원마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혹은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의 역할은 사실 여태까지는 행정적인 측면에 굉장히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그 컨설팅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뭐 이름은 어떤 식이든지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그 연계하거나 이렇게 조직화하는 현장 실무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 관리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그 연계,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부분. 사실 그 교강사 섭외나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실무자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컨셉이 달라지니까요. 그다음에 그 사실 굉장히 많은 유관기관들, 예산 지원 기관들이 각 지역별로 있지만 그거를 교수님들께서 일일이 챙기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자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물론 이제 실무자들이 개개인의 노력과 헌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솔직히 실무하시는 분들 저조차도 저 스스로에게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노력과 헌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식적이고 좀 구체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교육원 내부에서 그래 너는 이 일을 하는, 그리고 이 교육원에서 가장 이 일을 잘 아는 전문가야. 최소한 그 분야 안에서 라고 인정해 주시는 측면만 있어도 사실은 좀 더 몰입해서 집중해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읽어와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한 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임 연구원과 지금 말씀하신 실무자라는 것이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좀 역할이 다릅니까? 좀 다른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럼 나중에 토론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